지하 주차장에 빼곡히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다들 차 한 대씩은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하여 인생의 4분의 3을 허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삶은 좋지 않고 진정한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남들에 비해 내가 뒤처지고 있지 않은가? 나는 과연 평범한 사람일까? 라는 걱정이 가끔 들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다수가 살아가는 삶이 평범한 삶이라고 가정하고서 지극히 주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부모님이 2분 계신 가정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정규직 직장에 취업하여 결혼 후 맞벌이 부부로 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면서 노년기를 맞이하는 삶입니다. 자, 그럼 위에서 정의한 남들과 같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죠. 세계 지도에는 237개의 국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계산으로 한국에 태어날 확률은 237분의 1.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보면 확률은 더 떨어지게 되는데 전 세계의 총 육지 면적은 약 1억 4,894만 제곱킬로미터이고 그중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육지 면적 기준으로 99,909제곱킬로미터입니다. 즉, 지구상의 육지에 랜덤으로 다트를 던졌을 때 대한민국의 다트가 꽂힐 확률은 0.067%. 이 확률을 뚫고 평범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아 사망률은 2021년 1000명당 2.4명, 따라서 99.76%의 확률로 평범이가 만 1세를 넘길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평범이가 남자아이라면 평범이가 남자로 태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총 인구는 5,183만 6천명 정도인데 그중 남자가 2,592만 명, 여자가 2,591만 명으로 남녀 성비는 거의 50대 50에 가깝죠. 즉, 평범이가 남자일 확률은 50%가 되겠네요. 출생 지역은 어떨까요? 지역별 인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서울 경기에만 2,300만 명이 살고 있고 여기에 인천까지 더하면 약 2,600만 명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민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요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국민 대다수가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이죠. 평범이가 수도권에서 태어날 확률을 50%로 잡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부모 가구의 비율을 보면 전체 가구 중 대략 7% 정도가 한부모 가구입니다. 따라서 평범이가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계신 가정의 자식으로 태어날 확률은 93% 정도가 되겠네요. 자, 아직 몇 단계 오지도 않았는데 쉽게 생각했던 평범한 삶을 살아갈 확률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의 취원율은 2005년에 30% 수준을 넘어서 최근에는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70년에 초등학교 취학률 92%를 달성한 이후 초중고 취학률은 모두 90% 이상을 유지하며 거의 완전 취학 상태에 도달해 있죠. 즉, 평범이가 유치원을 비롯해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무사히 취학할 확률은 각각 이렇게 매겨질 수 있습니다. 대학은 어떨까요? 대학 진학률은 1980년대에 1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가 2010년 이후에는 꾸준히 70% 정도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죠. 정리하면 유치원과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진학하게 되는 확률은 약 36% 정도입니다. 무사히 대학을 졸업한 평범이, 이제 돈을 벌어야겠죠. 대한민국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약 38%. 최근에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비정규 근로를 선호하는 행태도 있기는 합니다만 평범이는 안정적인 정규직 직장에 취업하기를 원했고 임금 근로자로 일하면서 정규직일 확률은 62%입니다.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지만 결혼 쉽지 않죠. 이러한 근황을 반영하듯 최근에는 국제 결혼 건수가 증가하여 전체 혼인 건수 중 국제 결혼의 비중은 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평범이는 한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다시 91%의 확률을 넘어야 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평범이 부부는 소득이 그리 높지 않아 맞벌이를 하기로 합니다. 2021년 기준 30대 유배우자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3.3%인데요. 배우자가 일하지 않고 육아에 충실하길 바랬지만 외벌이의 확률을 뚫지는 못했던 것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합계 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2018년 0.977명으로 떨어진 이후
2021년에는 0.808명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범이도 겨우 한 명의 자식을 낳았고 평범이와 배우자 그리고 아이까지 3인 가구가 되었죠. 평범이 가족의 총 소득은 월 400만 원입니다. 2021년 3인 가구 중위 소득은 398만 원, 2022년에는 419만 원 수준이니까 평범이 가족의 소득은 대한민국 중위 소득값 근처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죠. 전국의 자동차 총 등록 대수는 2022년 2,550만 대 정도이고 평범이 가족은 3인 가구이니까 그나마 높은 확률로 자동차 한 대쯤은 있겠네요. 집은 어떨까요? 전국적으로 자가 점유 비율, 즉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비율은 2020년 57.3%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에는 51.3%만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고 서울로 그 범위를 좁히면 43.5%까지 줄어들게 되죠.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이는 평생 노력하여 43.5%의 확률로 자가를 마련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평범이, 나이를 먹어 노년을 보내다 죽는 것이 꿈입니다. 하지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확률을 드러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매년 618명이 사망하는데요. 그중 각종 암과 종양 등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64명이나 되고 당뇨 17.5명, 고혈압과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원인으로 121명, 교통사고 7명,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26명에 달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5,200만 인구 기준이 아니라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중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망 원인입니다. 평범이가 노년까지 생존하여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확률은 채 30%가 안 되죠. 네, 맞습니다. 평범이의 삶은 가상의 삶이고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지도 않았고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한 확률을 수학적으로 정확히 계산한 것도 아니며 수많은 변수들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요즘 SNS 등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타인의 삶을 엿보기가 아주 쉬워졌죠. 삶이 매우 풍요로운 사람들이야 자신보다 더 부자이거나 더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끼지는 않겠지만 분명 SNS 등으로 남들의 삶을 엿보다가 문득 다들 높은 연봉을 받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뒤처져 있나? 나도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영상의 처음에서 봤던 쇼펜하우어의 말은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뜻처럼 들리는데 누구나 생각하는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사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다시 그의 글을 보면 남들과 다른 삶,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남들과 다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지 새삼 존경심이 더해집니다. 평범하다고 보여지는 삶도 마냥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